안녕하세요. 기와수맥 장윤규입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수맥, 우리 계속 수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수맥이 뭔지, 그 수맥파가 뭔지를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기수맥을 검색하시면 장윤규 나오는데, 그 밑에 오른쪽에 구독, 그 다음에 그 좋아요 쭉 눌러주시면 또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맥파를 공부하겠습니다. 수맥이 뭐냐? 땅 밑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냥 말대로 사람의 핏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면 땅을 닮았어요. 소우주예요. 내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의학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몸이 그냥 소우주니까 나는 땅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핏줄이 무지하게 많듯이 이 지구도, 이 땅도 그렇게 핏줄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굵은 핏줄도 있고 가는 핏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핏줄이, 이 사람 몸의 핏줄처럼 땅 밑에 수맥이 수도시 흘러갑니다. 그걸 수맥파라고 그럽니다. 수맥이라고 그럽니다. 수맥. 그걸 수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수맥에서 올라오는 유해 파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잘 흘러가다가 물이 잘 못 올라가.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하나의 호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땅 밑에요. 그러면 그 수압이 엄청 크잖아요. 밑에는 물로 해서 땅이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땅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뭐 정콜이다 그래갖고 홀이, 땅이 쑥 꺼지는 그런 것들 참 많지요. 그 뭐 지하철을 파고 나면 그 옆에 땅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왜 그러면 그 꽉 차 있던 물이 빠지니까 공간이, 흙이 무너지는 겁니다.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수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맥 위에 그 밑에서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 아시죠? 용광로. 땅 밑에 용광로가 있어요. 우리 땅은 이렇게 원래 떳떳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광로가 불을 때니까 때 중심에는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핵. 지구핵에서 쭉 올라오면 지구 용광로 하는 마그마가 있어요. 그 마그마에서 불을 막 떼니까 뭐 지구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그마가 밖으로 튀쳐나오면 그게 화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그마에서 올라오는 열이, 그 물이 머물러 있는 물을 갖다가 물을 차고 넘치와요. 그러면 올라올 때 그 마그마의 힘은 이 지구를 뚫고 나와요. 지구를 뚫고 나와서 우주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에 있는 수분과 함께, 습도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수맥이라고. 그게 수맥파라고 그래요. 그 수맥은 참 좋은 거예요. 보통 얼마나 있나면, 물이 가장 많은 그 깊이가 어떠냐면, 물은 그저 한 10m에서 한 40m 사이가 가장 물이 많은 물이 지나가요. 이걸 우리가 팔 때, 우물을 팔 때, 시골에 우물을 팔 때 뭐 50m, 60m 파는 거 아니고, 한 10m나 15m 파면 우물에 물줄기가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어떤 때는 물을 팠더니 물이 많이 나오고, 어떤 우물을 팠더니 물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리 점검을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우물을 파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하수를 받아야, 안반수를 박는데도 이 안반수가 밑에 80m, 100m 밑에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도 물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 물을 파면, 관을 박으면 물이 잘 나오겠죠?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걸 기로 체크를 해요. 이걸 이제 기로 체크를 하는데, 이 우주는 기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으로 움직여요. 기로 움직여요. 모든 것은 기로 움직입니다. 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죠? 기가 막히면 병든다 그랬잖아요. 기가 차도 병들어요. 기가 막혀도 병들어요. 근데 기가 끊어졌어요. 기절해요. 그럼 쓰러져 죽어요. 인생이 끝날 때는 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기가 끊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수맥파예요. 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땅 위에서 이 수맥이 가는 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한 지가 1980년대쯤부터
이게 우리나라에는 수맥이 이제 수맥 이 얘기를 많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한 200년 전부터 수맥을 얘기를 계속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맥에 의해서 이제 밑에 집을 짓는 자리, 그 다음에 우물을 파야 되는 자리, 이런 걸 다 알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뭘로 체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 밑에 100m, 150m 밑에 있는데 10m 밑에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뭘로 아냐? 그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엘로드예요. 이 엘로드가 L자로 꼬부러진 막대기예요. 이게 똑바로 피면 똑바로 이렇게 일자가 돼요. 근데 이걸 일자로 꼬부리면 이게 수맥이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수맥을 체크할 때 이렇게 하는 수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맥이 뭐냐면 이렇게 추가 있어요. 얘가 수맥이 있는 데 가서 돌아. 그러면 얘가 수맥이 있으면 얘가 돌아요. 그러면 수맥이 얼마나 흐르냐 그것도 알아요. 밑에 몇 톤이 나오는지, 하루에 몇백 톤이 나오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온도가 얼마인지도 알아요. 이 엘로드도 그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키로 안다는 거예요. 키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밑에 물이 얼마나 큰지, 관이 얼마나 크게 지나가는지, 물 호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알아요. 뭘 키로 알아요. 우주는 키로 안다고 해서 키는 뚫어요. 키는요 1km까지 뚫어요. 내가 여기서 키를 탁 주잖아요. 사람이 키를 주면 이 땅 밑에까지 키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그 다음 이 수맥의 키는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모님 집이 어디세요? 어디? 예, 수서. 사모님은 인천. 예, 그러면요. 사모님 집에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서 그걸 알아요. 사모님 집에 수맥이 있는지, 전 세계 모든 것에 수맥이 그 집에 흐르는지, 그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 수맥이 있는지를 여기서 알아요. 뭘로 안다? 키로 알아요. 오늘 키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진짜 수맥을 체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수맥은 키로 한다. 제일 쉬운 거 있어요. 이게 옷걸이를 이렇게 잘라서 꼬부렸어요. 그리고 여기 볼펜대가 있어요. 모나미 볼펜 중한 10만 가지고 빼버리고 중한 끝만 가져왔어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꽂아요. 두 개를 이렇게 꽂았어요. 꽂아서 이렇게 되면 이거 수맥이 그냥 일자예요. 이거 왜냐면 중력이, 제가 이게 한 15도 정도, 10도 이렇게 밑으로 숙였으니까 이게 밑으로 일자가 돼야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불러보겠어요. 제가 영등포에 살아. 활동을 많이 해. 그 영등포 구청에 수맥이 있나 없나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요. 영등포 구청에 수맥, 그러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안 들어가요. 전 세계, 전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영등포 구청에 수맥, 영등포 구청에 수맥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면 또 와요. 저 볼펜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에 수맥, 여기서 영등포 구청에 수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로 하면 또 와요. 얘가 말을 들어요. 서울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시청에 수맥, 서울시청에도 수맥이 있어요. 바로 서울시청에 수맥, 서울시청에도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청와대도 있을까? 청와대 안에 수맥, 청와대는 수맥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수맥 이렇게 많아요. 바로 서울시 수맥 이렇게 많아요. 서울시보다 청와대가 훨씬 많네요. 예, 바로 제가 이거 다니면서 수맥이 없는 군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창군이 없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수맥 안 나와요. 그게 고창이
밀 밑에 수맥이 없으니까 과일이 참 맛있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수박이에요. 수박은 뭐가 제일 많냐면 수박은 물이 제일 많아요. 수박이 물이 제일 많으니까 수맥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요,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고창 수박이 참 달고 맛있는 것은요, 고창에는 땅 밑에 수맥이 좀처럼 잘 없어요. 제가 가서 현장에를 한 500평을 둘러봤는데 교회에 가서 물이 없길래 물을 파주려고 교회를 쭉 이렇게 갔는데 그 교창 주곡교회 안에 수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수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와서 봐서 수맥이 없대. 그래서 1km 밖에서 물을 퍼서 물을 호수로 가져온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바싹 말랐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아껴요. 자, 이 수맥은 땅 밑에 지나가는 건데 이 땅 밑에 지나가는 수맥을 땅 밖에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거 나는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알겠어요? 우주는 알아. 하늘은 알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안 바른지는 누가 아냐? 하늘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키가 뭐냐? 키가 우리는 그냥 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가 미국에서는 키를 영어로는 이거 영성 스피릿이에요. 키가 영어라고 스피릿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피릿이 이게 키인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피릿 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가는데 잘 몰라. 그런데 나의 갈 길을 누가 안다 하면 키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 키가요 받아지면요, 길을 잘 관리하게 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순수하게 길을 받아야 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내 욕심이 하나도 없이 길을 내려놓으면 이 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파동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 파동 받는 것을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요, 내 아이들이 가는 길,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수맥이 있어요. 내 잠자리에 수맥이 어디로 통하는지, 얘가 가슴으로 통하는지 머리를 통하는지 배로 통하는지 아니면 수맥이 없는지. 우리 집에 수맥이 있다는 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분을 갖다 놨더니 화분이 잘 안 자라. 집에 벌레가 많아. 음식이 잘 쉬어. 다른 집보다 음식이 쉬어. 냉장고 속에다 넣어놨는데 음식이 잘 상해. 그러면요, 그 집에 수맥이 고자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수맥이 지나가면 음식이 상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잘 놀아. 내가 잠자는 자리에 수맥이 있으면 고양이가 수맥을 좋아하니까 침실에 자주 와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집에 개 키우세요? 아, 예. 개가 어디서 놀아요? 사람한테 와서 놀지요. 근데 잠잘 때 사람한테 와서 자요? 개 집에 가서 자요? 아, 개 집에 가서 자요? 사람한테 있다가 잘 때 되면 그냥 자기 집 찾아가요? 아. 개가 내가 저녁에 잘 때 자꾸 내 밑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개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수맥파가 없는 자리예요. 수맥의 파동이 없는 자리. 수맥의 파동이 없으면 개가 내 침대 안으로 들어와요. 내 이불 밑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자리가 수맥이 있으면 개는 자기 집으로 찾아가요. 의자 밑으로도 들어가고 책상 밑으로도 들어가고 마루 모서리에 가서 어디든지 자기 편한 데로 가서 자요. 제가 이거 집에 가서 체크를 이렇게 쭉 해주면 개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개집에 수맥이 있어. 근데 이 개가 여기서 잠 안 잘 텐데 자요 하니까 안 잔대. 그래도 베란다에다가 개집을 만들어 놔요. 왜? 지저분하다고. 근데 그 자리에 개가 안 잔다는 거야. 낮에는 거기 가서 논대. 근데 저녁에 잘 때는 개가 거기 가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가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침대로 또 왔어요. 침대로 왔으니까 그게 수맥 줄이야. 줄이 쫙 내가 침대로 왔으니까 그 사람이 맨날 아파. 이탈리아의 외과 의사
구스타본 본 풍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외과 의사예요. 암 환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암 환자가 수맥파를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리고 책상에 어제 앉아갖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자리에 4시간 동안 이상을 날마다 셌더니 나이가 드니까 그 사람이 암이 걸려오더래요. 이 붕괴라고 하는 이게 외과 의사가 발표한 거예요. 이 무서운 수맥파는 우리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얘가 더 강해. 건국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정진상 교수팀은 수맥 위에서 젊은 사람 30대를 수맥파 위에서 한 30분을 놀게 했어요. 양쪽 그룹으로 딱 나눠서. 그러고 지난 다음에 건강 체크를 하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인지 능력만 떨어지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맥파에 있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치매가 올 확률이 있겠죠? 수맥 학습 능력이 없다니까 공부를 못 하겠죠? 집을 옮겼더니 그 집에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딴 데서. 그래서 집을 옮겼어요. 집 원국에 놨더니 애가 피곤해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짜증을 내고 공부를 잘 안 해. 그때부터 공부가 떨어져. 그러면 그 자리가 수맥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애들 잠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책상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지질학자 트롬프 박사는 수맥 위에 잠을 잤더니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이 돼서 신장 박동이 계속 일어나더래. 그 고혈압 걸린 사람, 자고 나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 밑에 수맥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맥이 참 위험하겠죠. 영남대학교 생체의용 그 팀에서는 이 수맥은 자기 교란을 한대. 자기 교란이 온대. 그래서 뭐가 오냐? 편두통, 두통, 목이 뻐근함, 수맥에서 잠을 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카이스트에서도 이 수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수맥에서 잠을 자고 났더니 암이 있더래요. 수맥에서 잠을 자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 파동이 오는데 인간의 생체를 교란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맥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요. 맞아요. 그런데 수맥은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땅에서부터 산 꼭대기로 물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물이 내려와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산 중턱에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맑은 물은 어디서 나오냐? 맑은 물은 들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은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나와요. 산 중턱 이상에 올라가서야 거기서부터 흐르는 시냇물,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겨울물이 얼마나 깨끗한 게 나옵니까? 땅을 다 안반수를 다 지나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넘쳐나가지고 물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그것이 겨울에서 나오는 겨울물이잖아요.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간다는 진리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맞아요. 우리가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물은요,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은 지구의 방향 따라 물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수맥파가 굉장히 나쁜데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잤어요. 이런 수맥파가 나한테 이리 스친다고 했어요. 가슴으로 스친다. 수맥파의 파동은 중요한 거 요것만 아시면요, 거의 해결이 거의 간단해요. 수맥파의 파동이 있어요. 수맥파의 파동은 7에서 7.2Hz가 흐른다 그랬어요. 지구의 파동은 얼마냐? 7.83Hz가 흐르고 사람의 뇌에도 파동이 7.83Hz가 흐른다. 그러면 얘는 사입이잖아요. 얘는 정통이에요. 근데 얘가 사입이야. 이 사입이잖아요. 사람의 뇌가 7.83Hz를 지구와 똑같이 만나야 되는데 얘를 만나. 얘를 언제? 잠을 잘 때. 사람이 잠잘 때는 뇌파가 얼마냐면
0에서 4헤르츠를 흘러요. 요거는 뇌사에 있을 때 0이에요. 뇌사. 1초 동안에 한 번도 안 뛴다 그러면 뇌사. 이게 근데 2초, 3초 대가 하면 뚝 뛸 수 있어요. 쭉 가다가 1초 가다가 뚝 뛰고 한 3초 가다가 뚝 뛰고 이렇게 될 때 누구를 만났냐?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데 입신도 가능하다. 이때 입신도 가능하고요. 이때 신을 만난다. 천국과 지옥을 만날 때도 이때다. 뇌파가 0으로 가면 3분, 5분 동안에 하면 툭 뛴다는 거. 뇌가 하나님 만나는 거. 뇌가 신을 만나는 뇌파예요. 그런데 이때 얘 파동이 와요. 저녁에 이게 쏘거든요. 낮에도 쏘지만 얘는 24시간 쏘아요. 얘는 24시간을 계속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0에서 4가 와야 되는 델타파가 와야 되는 밤에도 수맥파가 쏘아지니까 내 몸은 뇌가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정상이 안 돼요. 왜? 정상이 되려면 0에서 4가 돼야 장을 내. 이게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수맥은 이 숙면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수맥이 있으면 나무에 열매가 잘 안 열려요. 해갈이 한다고요? 맞아요. 해갈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열리는 나무는요. 계속 안 열려요. 적게 열려요. 많이 큰 나무는요. 옆에 있는데 계속 커요. 감나무나 사과나무를 심는데 저 나무는 나무에 열매가 굉장히 좋아. 저 나무는 나무에 열매가 적어. 늘 그래. 해마다 그래. 그러면 그 밑에 수맥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 열매가 적은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수맥이 없는 거예요.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 같은 것이 수맥을 참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은 것은 수맥을 많이 타게 돼 있어요. 오이를 심었더니 어떤 줄에는 오이가 잘 되는 줄이 쫙 있는데 어떤 밭고랑은 오이가 잘 안 자라. 그 잘 말라 죽고 그건 그 밑에 수맥이 있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꽃을 쳐다보면 꽃이 나팔꽃이 참 이쁘게요. 이쁘게 펴 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꽃이 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는 수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빼뿌장이라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풀이 지나가면 풀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풀이 땅바닥에 탁 붙어져 갖고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수맥이 있어요. 길을 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산을 쳐다보면 산에 나무가 한쪽에 푹 꺼졌어요. 그러면 그게요. 그쪽에는 수맥이 있어요. 건물을 지나가는데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러면 그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위로 있느냐 금이 밑으로 있느냐에 따라 땅이 꺼져낸 게 있고요. 땅이 꺼져버리는 게 있고 땅이 흔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맥파가 있어요. 그렇게 수맥이 이리 갔나 저리 갔나에 따라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봤는데 아파트에 탁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는 곰팡이가 쫙 쓰러져 습기가 차리죠. 똑같은 아파트 공구를 쳤는데 벽을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벽에요. 이렇게 금이 쭉 가는 것보다도 그건 공구리를 쳐놨으니까 금은 안 가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곰팡이 쓰듯이 물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냐? 항시 습기가 비가 왔더니 물이 차니까 습기가 계속 올라가는 자리. 거기 수맥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는 사람이 사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살았더니 이 사람이 잘 아파. 그동안에는 이사를 다니기 너무 바빠. 그동안 다 없어. 어떤 아파트는 들어갔더니 다 잘 살아. 다 건강해. 제가 25년 된 아파트에 25층이에요. 그런 아파트를 제가 가서 봤더니 수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사람이 살면 전부 다 아파하게 다 아프대요. 다 병들고요. 다 망해서 다 나갔대. 다 명해서 나갔대. 그래, 그 집에 가서 수맥을 딱 없애줬더니 그 다음날 대반 그 남편이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한다는 겁니다. 집이 우리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숙면을 못 취해. 그러면 집 전체에 수맥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몸속에 수맥이 오면 뭐가 온다 그러지? 전자파로 와요. 전자파로 오면 나한테는 뭐로 온다? 이것이 정전기로 온다 그랬어요. 정전기는 내 몸속에 머물러 있는 정전기예요. 이것이 방전이 돼가 나오는 순간에 난 문제가 생겨요. 지구의 하늘에 수맥이 정전기가 많은데 그 정전기 많은 것이 구름에 있잖아요. 구름에 있다가 이 구름이 방전을 시킬 때 어떨 때 방전시켜요? 맑은 날에도 방전이 시켜져요.
맑은 날인데 저쪽에 보니까 구름 위에 번개가 부딪히는 번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 방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습기가 찬 날 방전하면 그걸 벼락으로 때리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정전기가 계속 쌓여. 그러면요, 이게 방전해요. 그러면 두고 때려요. 때릴 때 내 몸에 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상하냐? 세포가 상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포가 상해갖고 상해버렸어요. 우리 탄 음식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탄소로 된 탄 음식은 먹지 마라고 하는데, 이 탄소에 대한 탄 음식을 먹지 말는데 내 몸에 탄소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정전기가 꽉 차 있다가 방전을 딱 해요. 그러면요, 그 상한다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정전기를 빼는 거예요. 정전기를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수맥파를 막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나중에 그 수맥을 보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 이 수맥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시던, 이것이 궁금해. 내가 우리 집이 진짜 궁금해. 그러면 어디로 보내주시냐 하면, 전화번호를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그냥 주소만 주세요. 주소만 주시면 그 주소 속에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010-3491-3391를 전화를 문자로 주시면, 요 문자로 주시면, 집 주소를 주시면 우리 집에 수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문자를 주셔야 돼요. 전화는 제가 잘 못 받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문자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수맥이 얼마나 있는지, 잠자리에 있는지, 잠자리 아닌 데 있는지, 내 잠자리에 있는 수맥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이것을 체크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문자를 주셔야 전화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해서 오늘 수맥파가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맥파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질병에 관한 것, 수맥에 대해서 질병과 수맥과 성공,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수맥과 돈 버셔야 되잖아요. 수맥과 함께 인생이 살아가는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시간 공부하도록 하면서, 현장 또 답사까지 현장에 실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집에 필요한 집은 제가 가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수맥과 전자파, 정전기를 제거하는 거는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다 마치겠습니다.